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부동산이 꿈틀대는 건가? 월간 부동산 동향. 궁금점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지워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작년부터 급락한 이후에 2, 3월 달에 살짝 좀 반등을 했습니다. 주로 송파나 강동처럼 많이 급락한 지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요. 근래에 또 4월 말 5월 들어서는 거래가 끊기고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상승할지 다시 하락할지 빅데이터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가격 동향,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그런 지금 경향이 확연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0.55,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1.1로 엄청난 하락률을 나타냈죠. 그리고 1월 달에 마이너스 1.3, 2월 달에 마이너스 0.79, 마이너스 0.83, 마이너스 0.78. 하락폭이 2월달, 3월달에 좀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도권도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지금 4월달에 마이너스 0.95까지. 그리고 5개 광역시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79로 2월달이 가장 하락률이 줄어들었었죠.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 4월달에 보면 하락 지역이 대부분이죠. 96.6%고 상승 지역은 약 2.8%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좀 장기 추이를 보면 지금 8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다가 작년부터 지금 꺾였죠. 이게 이만큼의 상승분 중에서 조정기가 지금 요만큼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거냐 이렇게 떨어질 거냐. 전체적인 경기 침체, 또 경기 동향이랑 또 개인들의 소득, 주택의 가격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대략적인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타당해 보이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될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시죠. 그리고 전국 매매가격 증감률 보면은 여기가 영선인데 영선보다 계속 하락을 했다가 작년 11월 10월 달이 가장 하락폭이 컸고 지금 하락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시 여기 4월 달을 보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보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주요 하락 지역이 강북 같은 경우는 노원, 성북 마이너스 0.88, 강남 동작구, 구로구, 강남은 마이너스 0.5%, 강북은 마이너스 0.57%. 그리고 서울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여기가 영선인데 작년에 10월, 11월 달에 하락폭이 가장 크고 지금 하락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지금 4월 달 보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지금 비율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줄어들진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수도권도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인데 전월비 하락률이 대략 부산이 마이너스 0.84, 대구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07, 광주가 마이너스 0.35. 그래서 지금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마이너스다. 이게 0에 거의 붙을 때, 그러면서 거래가 터질 때, 그때가 매수식입니다. 지금은 직관적으로 봐도 좀 이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동향. 저희는 주로 아파트만 보기 때문에 아파트만을 보면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아파트만 보면 하락률이 작년 11월, 12일, 5월, 1월 달이 가장 컸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락폭이 줄어들었지만 마이너스 아직도 1.14. 그렇죠?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11월, 12월 달이 가장 크고 지금은 마이너스 0.97로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이다. 그래서 추이를 잘 보고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에 좀 2,000건을 지금 넘는데 평소 예년의 에버리지가 약 한 5에서 6,000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년 거래량의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수준밖에 안 올라왔다.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유형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증감률이 폭 떨어졌다가 지금 증감률이 줄다가 지금 다시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전세 가격도 비슷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전국에 보면 작년 11, 12, 1월 달에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됐죠. 수도권도 그렇고 5개 광역시 다 그렇고 지금 전세 가격이 줄어드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아직도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거래가 터져야지 그때가 거래량이 늘었을 때가 그때가 매수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 전세가가 반등하는 거, 그죠? 세 번째 전세가율. 네 번째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세가격 장기 추이도 보면 전세가격도 이제서야 좀 꺾이는 거죠. 전세가격도 과거 40년 데이터를 보면 가장 적정한 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한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전세가격도 이제 아직도 더 내려와야 된다.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무한정 내려가진 않죠. 거의 민맥스를 그어보면 이 정도 선이 민, 그리고 이 정도 선이 민이고 대략 중심선을 그으면 이 정도 선이 맥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금 하락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최저점에 수렴해 간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전세가격 증감률을 봐도 작년 11월달, 12월달에 대폭락을 하고 전세가 증감률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전세가격 변동, 지역별 전세가격 변동을 보면은 강북, 강남 다 마이너스 0.77, 마이너스 0.68, 인천 마이너스 0.95, 경기 마이너스 0.93으로 여전히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세가격 변동률에서 보듯이 이제 변동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수렴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정말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전문가 땡땡철 전문가는 장기 7, 8년 하락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폭락이 있다, 또 대폭 하락을 했다 그러면 다시 자금이 쌓이고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면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21년도 7월 달에 매도한 아파트, 그때 이제 최고점에서 팔았죠. 다주택 때였는데 최고점에서 팔고 이제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이제 추가로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도 봐도 비수도권도 전세가율이 작년에 대폭 하락하고 줄어들고 있다. 전세가율이 다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터지고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매수 우위 지수가 100으로 접근해 갈 때 그때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전국이 32였다가 작년에 17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0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갈 때 70, 80까지 근접할 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과 21년 4월달, 5월달만 해도 거의 100이었습니다. 100에서 120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그래프가 다시 나와야 되겠죠. 전세 수급 지수, 전세 물량 공급 충분한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전세 수급 지수. 100 초과인 경우는 공급 부족, 100 아래면 공급이 충분하다. 지금 76이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 거의 60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훨씬 많았고 지금 공급이 조금씩 이제 부족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은 충분하다. 100이 왔을 때 공급이랑 수급이랑 딱 맞을 때니까 아직도 공급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한참 부족할 때 이때죠. 이때 거의 전세값이 2배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폭락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죠. 60선입니다. KB 매매 전세가격 전망지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83, 전국이 85, 그리고 전세도 87, 서울도 87, 그렇죠? 100 아래인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 전망 지수인데 83으로 3개월 후에도 아직도 떨어질 거다. 근데 지금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60대에서 80대까지 올라왔죠. 점점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면 2020년, 21년 이때는 거의 120선이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다.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때 아파트 가격이 대폭락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추세. 그럼 이 추세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 100 근방에 갔을 때 이때 잡으면은 여기서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매진말입니다.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는 앞으로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자주 이렇게 탄식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이 일을 언제 다 하지? 이제 나는 죽었다. 휴. 그러나 미리 염려하며 탄식하다 보면 일 때문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먼저 지칩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풀을 베려는 농부가 들판을 끝을 보며 저 많은 들판의 풀을 언제 다 베지? 라는 푸념만 하다 보면 결국 의욕도 잃고 일을 끝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망상, 집착, 한계, 게으름, 불신, 인생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 이 5가지를 염려의 얼굴이라고 도서 걱정 버리기 연습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계획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문에 염려와 준비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준비하기는 다릅니다. 들판의 끝을 보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풀을 베는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